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오시면 가장 먹고 싶은 디저트가 무엇인가요? 푸딩이라고 말하면 돼요. 맞아요. 뭐 당구나 다른 것들도 있지만 푸딩이 단어구 일본 디저트 중에 가장 맛있는 디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딩이요, 일본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요즘 한국에서도 검색 트렌드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편의점에도 푸딩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온 만큼 푸딩 투어를 해보는 거, 이거 보여드리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뭐 먹고 맛 설명하는 거에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교양 있게 지적으로 푸딩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먹어보는 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럼 가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제가 일본 푸딩 투어를 준비를 하면서 일본에서 푸딩이 왜 이렇게 사랑받고 유명한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의외로 푸딩의 출발지는 일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영국이 출발지였고요. 남은 음식들, 고기나 채소 같은 것들을 계란물에 넣고 쪄서 먹었던 것이 푸딩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이게 18세기 말쯤에 이제 커스터드 푸딩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일본에도 이쯤에 전해지면서 푸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푸딩의 출발지가 바로 여기에요.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1837년대쯤에 첫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5대째 이어오고 있는 푸딩입니다. 그때 처음 만들었던 푸딩 방식 그대로 100년 넘게 똑같이 만들고 있대요. 푸딩의 역사 그 자체, 일본의 시작점이거든요. 가보시죠. 100년이 넘은 장인 정신으로 만든 푸딩입니다. 참고로 안에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와서 먹고 있습니다. 푸딩 피크닉. 짜잔. 뭐지? 온센 탐하고 약간 그 색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노란 계란 색깔? 조금의 귀여워, 예뻐라. 전통적인 느낌이 살아있는데 오히려 이게 더 힙해 보이는 느낌이랄까? 사실은 이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다 엎어서 꺼내서 이 밑에 깔린 커스터드 푸딩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먹으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숙소에 가져가서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오, 위에가 엄청 노랗고 속은 또 커스터드 푸딩에서 봤던 그 색깔이거든요. 187년 전에 이 맛을 만드신 거죠? 대단한데? 너무 맛있는데? 와, 사실은 조금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옛날 맛이라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크림 맛이랑은 조금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단 것 빼고는 너무 맛있어요. 계란 맛의 풍미가 진짜 따라올 데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정말 진한 맛이거든요? 입안에 찰박하고 달라붙었는데 사라질 땐 깔끔하게 사라져요. 그 크리미한 잔상이 전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카라멜이랑 같이 퍼 먹어볼게요. 카라멜이 조금 쓰거든요? 그 쓴맛이 단맛을 오히려 잡아요.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1인 1푸딩으로는 절대 모자라요. 우리 먹기만 하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 처음에 말했잖아요. 교양 있게 먹자고. 조금 더 교양 있게 지적으로 푸딩에 대한 대화를. 진짜 교양 있는 맛입니다. 진짜 맛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도 가봐야 되잖아요. 꼭 한 번은 들러야 한다는 아사쿠사 실크 푸딩입니다. 특히 여기는 푸딩 먹으러 오는 것도 좋은데 주변 경관이 되게 멋있거든요. 100년은 훌쩍 넘은 건물들도 굉장히 많아서 일본스러운 그런 역사적인 느낌도 좀 느끼기에 좋고 인력거가 돌아다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푸딩 종류도 정말 많아요. 지금 12개거든요. 저희는 일단 4개를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실크 푸딩부터. 달달한 계란, 우유, 그러니까 프렌치 토스트 국물 냄새? 바닐라 빈이 콕콕콕 박혀있거든요? 어머, 크림이잖아. 진짜 실크네. 일단은 캐러멜이랑 안 폈습니다. 위에 거. 왜 사 먹는지 알 것 같아요. 딱 한국에서 바랄 것 같은 그런 푸딩 맛 뭔지 알아요? 계란 맛도 엄청 진하고 자판기 우유 맛 같은 것도 되게 진한데 삼키면 없어지는 그런 질감? 한국에서 먹는 푸딩은 살짝 젤라틴 느낌 나는 게 좀 많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예 우유 진짜 많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질감이라서 완전 캐러멜이랑 같이 퍼볼게요. 오히려 캐러멜이랑 같이 안 푸고 위에만 먹었을 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실크 푸딩이 이 정도면은 바닐라가 2배 들어간 프리미엄 실크 푸딩이 진짜 완전 다를 것 같아. 병 너무 예쁘다. 이거는 그대로 집에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관광 상품인데?
바닐라의 잠식당한 맛이다. 아까는 계란이랑 우유랑 약간의 바닐라랑 단맛이랑 이렇게 팍 섞여 있다면 이건 완전 바닐라 우유 맛. 되게 고급지고 맛있긴 한데 이게 훨씬 더 맛있다. 푸딩을 좀 잘못 만들면은 달콤한 계란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이상의 맛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하게 우와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바닐라 많이 넣으면 무조건 맛있거든요. 그렇게 마시는 느낌이라 가지고 저는 이게 이번에는 커피 맛으로 얘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네요. 아이스크림 중에 테이크아웃 컵 커피 모양에 들어있는 슬러시 같은 아이스크림 있었어요. 약간 고맛 나는 푸딩 맛. 이거는 좀 더 차갑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말차입니다. 이 밑에는 말차 색깔 캐러멜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맛이 조금 확실히 다를 것 같은 기대감?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녹차나 뭐 초콜릿 이런 가루들은 수분을 조금 앗아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살짝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말차가 진하면서도 엄청 고소한데요? 한국에서도 말차 맛있게 잘하는 디저트집 가면은 먹어볼 수 있을 만한 맛있는 말차 맛이긴 한데 푸딩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보니까 말차가 훨씬 더 고소하게 느껴지는 느낌? 편의점에서 파는 그 야지 푸딩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생크림 같은 질감 나거든요. 그거의 더 고급진 수제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아사쿠사 오셔서 분위기 한번 즐기다가 푸딩 한 사발이 하고 가는 것도 왕추천. 자, 이번에는 진짜 특별한 푸딩을 만나보려고 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자마자 이야 대박 갈 푸딩인데요. 분위기가 카페 같진 않죠. 니혼바시 브루어리라고 맥주가 맛있는 맥주 맛집입니다. 만 원래 일본 사람들은 음식점 안에서 본 식사와 디저트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의 푸딩은 일단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이틀 전에 예약까지 해서 준비해 놓은 푸딩입니다. 오. 뒤에 사람들이 쳐다봐요. 이야, 제가 말했죠? 말이 필요 없다고! 작은 푸딩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게 이곳의 원래 푸딩이고요. 이틀 전에는 예약해야지 먹을 수 있는 전복 푸딩입니다. 무거워. 기본 푸딩부터 한번 먹어보고 얘랑 맛이 좀 다르진 않은지 맛비교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이스크림 살짝 걷어내고 푸딩부터. 하얀말간한 푸딩이에요. 조금 단단한 느낌이고요. 탱글거림이 크지 않습니다. 약간 단단한 크리미함. 맛있어요. 캐러멜의 쓴맛도 쓴 맛이 아니라 향 정도로 살짝 들어오면서 달달한 맛도 혀에 남거든요. 계란 맛보다는 우유랑 캐러멜스러운 맛, 그게 훨씬 더 진하고 강합니다.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푸딩은 크리미한 애들도 맛있지만 단단한 질감이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맛보기 힘든 질감? 이거 갈라도 되나 몰라. 내가 한번 자이언트 푸딩의 엉덩이를 한번 갈겨볼게요. 그릇 흔들리는 거 보여요, 여러분? 와, 썰어볼게요. 야, 대박이다. 근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숟갈 퍼보니까 자신감 생기는데? 맛이 다르다. 확실히 여기는 되게 계란하고 커스터드하고 여기는 조금 더 우유한 느낌의 아이스크림이랑 약간의 냉장고 향이 첨가된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국에서는 맛보기 힘든 질감과 맛의 푸딩이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맛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맛있는 푸딩이에요. 다만 또 일본 여행 오면은 남아비로 한 잔씩 하곤 하잖아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르셔가지고 푸딩 한번 드셔보세요. 나 위 좀 크다 이러신 분들은 전복 푸딩 이틀 전에 예약하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관심도 받을 수 있고요. 일본 여행에서 짝 먹는 한국인이 되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다쿠커피 로스테스라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제가 이제 일본 푸딩 맛있는 곳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푸딩이 진심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계정에서 극찬을 하는 거를 보고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관광지 막 이런 데도 좋아하지만 현지인들이 가는, 딱 들어갔는데 나만 한국인인 그런 곳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여기가 현지인 맛집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주문한 푸딩이 나왔고요. 생각보다 색깔이 엄청 진하고 뭐랄까 이렇게 푸딩을 흔들면 살짝 단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엄청 쓴데요? 캐러멜을 깊게 태운 이런 게 아니라 태운 캐러멜 향? 진짜 쓴데? 어른의 푸딩 맛? 약간 이게 현지 그런가 봐요. 약간 지금까지 먹어본 푸딩은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푸딩 이런 것밖에 안 먹어본 것 같단 말이에요. 특히 편의점 푸딩 같은 거. 근데 질감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단단해 보이잖아요. 이게 푸딩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건데 호록 하고 넘어가는 거는 쪄서 만든 무시 푸딩이라고 해가지고 자주 먹어왔던 거고, 요거는 딱 보니까 오븐도 있고 구워서 만든 푸딩 있죠. 야끼 푸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친 푸딩 뭔지 아시죠? 그런 거는 붙여서 만드는 젤라틴 푸딩. 어떻게 만든 푸딩인지 생각해보면서 먹는 것도 큰 재미거든요. 제가 생각한 방식이 맞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니까 오븐에다가 이렇게 물 살짝 깔고 찌듯이 구워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하루 전에 만든 거를 숙성을 해가지고 다음날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전날 주말에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은 오늘 만든 거를 판매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단단하면서 이 쓴맛도 살짝 잡힌 맛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살짝 좀 쓰게 느껴졌던 게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사장님은 귀엽겠다 막 이런 거. 마지막 푸딩 투어는 헤켈른입니다.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께서 50년이 넘도록 운영하시는 오래된 카페인데 일반 크기보다 큰 푸딩 그리고 할아버지의 멋진 퍼포먼스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SNS에 퍼진 이곳의 영상을 보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데요. 저희도 아침 8시부터 오픈런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소개 영상을 못 찍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저 가와이한 실수단네. 감사합니다. 지금 드디어 가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가장 명당 자리에 앉아서 푸딩과 커피와 타마고 산다를 먹습니다. 긴장돼요. ここから分かったね。ノーだよ。はいここから分かったね。はいで絶対帰りなさい。 넘지 말래요. 行くよ。 はい、おいしいおいしい。はい。 오, 맛있겠다. はい、ちょっとどいて。너무 떨려요. 어떡해. 먹어볼게요. 일단 많이 달지 않아서 좋고 캐러멜이 이렇게 퍼먹으면 살짝 쌉싸래한 느낌이 나는데 푸딩이랑 같이 먹을 때는 쓴맛이 많이 안 느껴질 정도로 조금 부드럽게 태운 캐러멜이고요. 계란 맛이나 우유 맛이랑 다 녹진하진 않은데 좀 깔끔하다고 해야 될까? はい、行くよ。オッケー。はい。 우와! オッケー。はい。あ、はい、行くよ。 우와! ダメ。明日お願いします。 엄청 많아요. 꿀도 엄청 뿌려주시고 이 천안국산도 싸는 것도 뭐든지 쇼고 커피 내리는 것도 쇼고 푸딩도 다 쇼. 너무 행복한데 맛 자체만 설명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에요. 아주 특별한 맛까지는 볼 수는 없는 맛이긴 하지만 그거는 둘째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공간입니다. 냉정하게 맛만 보자면 평범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치자면 가장 맛있는 푸딩이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먹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즐기러 오는 겁니다. 이 행복한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너무너무 최고의 행복한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80이 넘으셨다고 해요. 그 나이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여기에 들른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드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나도 저렇게 나이 먹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음식이라는 거는 맛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다 합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음식이거든요. 저는 최고의 음식을
이곳에서 만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도쿄 푸딩 투어 하는 동안 푸딩이 처음 시작된 곳부터 필수 코스 푸딩 맛집 전보 푸딩, 일본 현지 푸딩 덕후에 극찬했던 맛집, 그리고 50년이 된 SNS 스타 할아버지가 계시는 푸딩 맛집까지 일본이라서 느낄 수 있었던 푸딩의 다양한 맛, 그리고 재미,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맛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 여행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처럼 디저트 좋아하시고 일본 하면 역시 푸딩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의 발자취를 따라서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푸딩 투어 너무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도쿄 빵 투어의 서막이 올랐거든요. 다음에 올라올 디즈니랜드나 편의점 빵 투어나 도쿄 빵 투어까지 빵빵하게 즐길 준비 하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도쿄에서 만나요.